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형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네요. 금요일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가시면 좋을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직무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구매 직무입니다. 구매 직무는 좀 다양하게 좀 나눠볼 수 있어요. 그리고 회사마다 조금씩 상이한데 먼저 그 말씀을 좀 드리면 구매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무엇인가를 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SFA 반도체라고 하는 회사의 원자재와 장비를 구매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요거에 대해서 조금 잘 알아야 되겠죠. 함부로 사올 수는 없으니까. 단순히 가격이 싸다라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저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공계 분들을 뽑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미 그런 것들은 정해져 있어요. 어떤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다 시장에 너무 잘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어떤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역할을 담당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계약 관리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문과분들을 더 많이 뽑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원자재와 장비라고 하는 것을 국내에서 조달받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조달을 받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무역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될 수 있을 것이고, 그걸 들여오는 과정이 있으니까 당연히 물류라고 하는 것도 접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역과 물류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또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SCM, Supply Chain Management라고 해서 공급사슬 관리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도 다 연결되어 있어서 구매라고 하는 직무는 그 해당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정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게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SFA 반도체라고 하는 기업은 아는 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회사는 좋은 기업입니다. 반도체 회사에서. 그래서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에서 꼭 빠지지 않는 회사고요. 전 여러분들한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우리가 반도체 하면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것만 생각하죠. 그래도 최근에 뭐 성과가 얼마나 준다 항상 장식하는 성과급계 끝판왕인데, 뭐 모두가 그렇게 받으면 좋겠죠. 근데 처음부터 거기가 좀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분들은 저는 이상한 회사 하지 마시고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성장할 거예요.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어떤 반도체 회사들이 있는지를 좀 보셔서 이런 회사들을 들어가신 다음에 이 회사 자체가 좋다라고 하면 계속 근무하시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서 근무하셔서 올라가시는 것도,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이직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SFA 반도체에 관련된 회사에서 원자재와 장비 구매를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자, 구매팀의 김승구 과장님이라고 하고요. 자, 자기소개가 구매팀에서 뭐 하시냐? 원자재 및 장비 구매를 담당하고 있다. 올해 과장 3년 차다. 그래서 2011년도에 들어오셨네요.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성장한 것 같다. SFA 반도체는 간단하게 보면 메모리 분야에서는 조립부터 테스트까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서 뒤처지지 않고요. 또 비메모리 시장까지도 하고 있다. 즉 메모리와 비메모리 둘 다 컨트롤하고 있는 회사다. 핸들링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죠. 즉 메모리만 해서는 이제 성장하기 힘들죠. 결국에는 비메모리 시장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렇게 파운드리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쪽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회사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직무로 갈게요. 구매팀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구매팀은 진짜 구매, 그 다음에 관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다이뱅크, 웨이퍼 관리, 요거는 이제 그 해당 기업의 특징이니까 이렇게 총 구매팀도 4가지 파트로 구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령대 분포되어 있고, 요건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일을 수행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원자재, 우리 회사가 만들어내야 되는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원자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요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구매 담당자는 어떤 걸 보는 게 맞냐? 회사의 생산 계획에 맞춰서 원자재 및 설비 공급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서 협력업체와의 의사소통 업무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구매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적시의 지원. 저는 요즘 구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말은, 단어는 적시인 것 같아요. 지금 차량용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 이게 조달이 안 되니까 차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국내 신차로 계약을 하면은 뭐 1년 후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물론 비싼 차는 빨리 나옵니다. 근데 뭐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것들이 좀 없다 보니까 옵션들이 좀 빠져서 나온다라거나, 그게 다 뭐예요? 적시에 공급받지 못해서 그래요, 부품들을. 그럼 빨리빨리 받아야 되니까 협력업체와 뭐 한다? 의사소통도 수행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매라고 하면은 QCD라고 하죠. 퀄리티, 그 다음에 코스트, 딜리버리, 이 세 가지가 구매에 있어서 중요한 3대 요소라고 하는데, 저는 요즘에는 딜리버리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를 담당하고 있는데 적시에 구매해야 돼. 그래서 협력업체와 의사소통 업무도 하고 있어 라는 거죠. 첫 번째는 키워드가 비용 처리를 위한 사전 보고가 필수라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 그렇다면 반도체의 원부자재를 구입하는 데서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어떠하냐?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사오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원부자재 구입을 위해서는 이거 필요한 업체를 당연히 선정하겠죠. 야, 이런 걸 만드는 회사가 어딨니? 라고 한다면 업체가 찌리링 나와 있겠죠. 그걸 보고 견적 좀 받아볼게 라고 견적 좀 보내자면 견적 검토를 거치게 된다. 가격을 검토한다는 거죠. 그럼 견적 검토 시에는 뭐예요? 투명하고 당연히 공정하게 진행해야 되고, 특히 중소기업과의 거래 시에는 하도급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 야, 요거는 실제 현업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어찌됐건 원부자재를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건 SFA보다 규모가 작은 회사겠죠. 왜? 이걸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런 데는 뭐예요? 완전 중소기업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하도급 법규를 준수해야 된다 라는 거죠. 가격을 후려치면 안 된다 등등의. 요걸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면 좋겠네요. 견적 검토가 완료되면 생산 계획에 맞춰 언제까지 갖다 줘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제품들의 납기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납기 모니터링을 해서 결국에 언제까지, 구매 담당자는 생산 쪽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이 물건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한다? 납기 모니터링을 한다. 너무 좋은 단어. 다시 보세요. 뭐합니까? 업체 선정.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견적 검토. 그러니까 많은 업체 풀이 있겠죠. 그 중에 견적 던져줘봐. 그럼 그 견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받는 그 회사가 중소기업이다라고 한다면 하도급 법규 준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발주 진행해야 돼. 무엇에 맞춰서? 생산 계획에 맞춰서 발주 진행. 그 다음에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상적으로 회사 입고가 될 때까지 뭐 해야 된다? 납기 모니터링. 이게 끝이네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잘 봐요,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공계분들을 뽑는다고 했고, 어떤 경우에는 인문상여계분들을 뽑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뭐예요? 인문상경계 쪽일 확률이 높죠. 아니면 그쪽에 관련된 일을 하는 확률이 높죠. 왜? 만약에 이 원부자재를 이걸 하는 데가 정말로 까다로워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업체를 선정할 것인가,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는데 누가 들어가는, 이공계분들이 들어가서 이게 제일 좋다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이런 업체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견적 검토하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쪽을 많이 하게 되면 인문상경계들의 영역, 그 다음에 이쪽에 대한 영역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현업에서 직접 써봐야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잖아요.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퀄리피케이션에 뭐 전공 무관이다, 아니면 이공계 우대다 라고 하는 게 어느 쪽에 포커싱이 되어 있냐를 1차적으로, 물론 이게 전체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문상경계 분들이 들어가시면 이런 일을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비전공자, 공대생이 아니어도 반도체 업계 구매 업무 가능해요.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마음가짐만 있다면. 이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내가 만나게 되는 업체들, 우리가 어떤 업체가 좋다라고 하는 부분은 뻔히 나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새롭게 어떤 업체가 온다라고 하면 그 업체가 과연 다른 업체랑 비교했을 때 어떤 특장점을 지니는가 내가 내용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겠고, 그걸 현업에 가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당연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자, 좋습니다. 구매 업무에 있어서 신입사원이 특히 조심해야 될 사항, 반드시 사전 보고를 통해서 업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구매팀은 비용 처리 등 상부의 승인이 필요한 프로세스가 많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된다. 이거 뭐 당연한 거죠. 사전 보고에서. 이건 뭐 특별히 볼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 구매는 어떤 면에 있어서 성과를 창출하냐?
기업이 이윤 창출을 위한 원가 절감이 가장 큰 성과 목표다. 한마디로 뭐예요? 싸게 들여와야 된다. 원가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기업이 이익을 내는 건 두 가지잖아요. 원가를 줄이는 것랑 판매를 늘리는 거랑. 근데 구매는 판매를 늘리는 거에 기여할 수는 없죠. 실제 좀 싸게 들여와서 원가를 줄이는 거니까 원가 절감이 되겠죠. 그래서 구매 쪽 직무는 포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업체 선정 잘해서 내고 잘해가지고 원가 절감시키겠다. 그리고 원가라고 하는 건 단순히 들여오는 원가라기보단 토탈 코스트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협력업체와의 전략적인 상생관계를 통해 적시적소에 필요한 원부자재와 장비를 지원받는 것.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적시적소 딜리버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소통도 필요하다. 부서원 간의 소통을 협업한다. 내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협력업체 관리도 잘해야 되겠죠.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협업과 소통을 중요시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이분도 보세요. 경제학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분 볼까요? 어떤 커리어인지. 구매 업무에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원부자재, 장비, 신규 협력업체 발굴, 평가, 계약관리, 협력업체 관리 업무 다 뭐 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 뉴스에 주목하라. 반도체 관련된 부분 뭐 이거는 좀 많이 있어요. 됐네요. 뭐 특별히 볼 건 없네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이분의 인터뷰에서는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게 보통 인문상경계 분들이 들어가셔서 구매 직무 하실 때 어떤 거냐? 업체 선정, 견적 검토. 그 다음에 요 검토할 때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고 요 하도급 법규. 그 다음에 견적 검토 완료되면은 발주. 그 다음에 납기 모니터링. 요것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뭐 투명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그다음에 소통을 좀 잘해야 된다. 그런 일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엔 뭐 특별히 어떤 뭐 무역 이런 건 없네요. 이분은 군대에서 들여오는 역할만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얘기는 좀 없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매라고 하는 일은 이런 일들을 좀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구매 직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죠. 원자재와 장비 구매를 담당한다라고 하는데 이쪽 직무는 과연 그러면 많이 뽑냐라는 거에 있어서는 그렇진 않죠. 구매 직무를 영업 직무처럼 막 10명, 막 20명씩 해볼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뭐 이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사실. 꼼꼼하게 잘 분석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구매팀은 사실상 신입사원으로 들어간다라기보다는 물론 회사의 규모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근무를 하시다가 넘어가는 게 좀 많고요. 구매팀은 그리고 계속 거기에 앉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유혹들도 많고 물론 요즘은 뭐 그렇진 않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협력업체들 아까 얘기했던 중소기업들이 본인들의 제품을 선택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사실상 중소기업이나 뭐 이런 데들은 어떤 컴플라이언스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지도 않은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유혹이 좀 많이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뭐 안 좋은 것들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회사에서도 좀 많이 그런 것들을 계속 마냥 시키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매 직무만은 노리지 마세요. 너무 쫓긴 뽑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문과분들이라고 한다면 구매 쪽을 뽑는다면 이 구매 그 포인트가 누구였어요? 카운터 파트너가 결국엔 영업 쪽이 되겠죠. B2B 영업 담당자일 테니까 결국에 구매에서 만나게 되는 영업 담당자 역량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업 쪽을 같이 좀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쪽은 싫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 쪽과 좀 연결돼 있고 또 물류 쪽과도 연결돼 있으니까 이쪽에 관련해서 파생돼서 내가 어디를 쓸 것인가 이 부분도 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 접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구매 직무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까 우리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프로세스 있죠. 이것만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취업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 주는
그 구정 연휴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일상생활로 들어오시는 게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빨리 좀 정신 차리시고 그다음에 일상생활로 들어오셔서 본격적으로 열심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